지난주 미국 철도 서비스 암트랙은 디트로이트와 토론토를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 노선과 함께 시카고와 토론토의 연결이 포함된 203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암트랙은 2019년 디트로이트와 토론토 간 연계를 처음 제안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18억 달러의 예산 요청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지연이 되었는데요. 조 바이든이 철도 서비스에 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트랙은 CP레일, BR레일, 미시간교통부, 포드 자동차 회사와 같은 몇몇 다른 운송회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지금은 뉴욕과 시애틀 외에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디트로이트는 앞으로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백신 생산 시설이 토론토에 건설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글로벌 제약 기업 사노피는 노스요크 지역 쪽에 총 9억 2,500만 불짜리 백신 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완공된 백신 생산 공장은 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캐나다 국내 백신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튼튼한 기반의 바이오 제조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유행이 돌 때 하나로 뭉쳐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해당 백신 생산 공장이 2026년에 완공되면 약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건설에 4억 1,500만 불을 투자하였고 온타리오주 정부는 5,500만 불 대출, 사노피는 연구개발에 해마다 평균 7,9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노피의 투자금은 총 5억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미국, 유럽 일부 국가 등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이 주택 판매량 및 매물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주택 판매량은 5,708채로 2020년 3월 2,524채에 비해 126%, 2021년 2월 3,727채보다 53% 늘어났습니다. 위원회 측은 2021년 3월 판매량은 지난 10년간 동월 대비 72%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메트로 밴쿠버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난 달이라고 전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교외 지역에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델타 사우스가 전년 대비 196%, 휘슬러가 195%, 스쿼미시가 18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에 속한 지역은 이외에도 밴쿠버,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리치몬드, 핀메도우, 선샤인 코스트, 그리고 트라이시티와 노스쇼어 지역입니다. 서리와 랭리, 화이트락은 프레이저밸리 부동산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3월에 나온 매물량은 8,287채로 2020년 3월 4,436채과 비교했을 때 87%, 2201년 2월 5,048채와 비교했을 때 64% 상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공립 및 카톨릭 학교는 수요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봄방학을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다음 주는 예정된 봄방학을 보내며 4월 18일까지 휴교하게 됩니다. 취학아동은 공립 및 카톨릭 학교 내부에 있는 데이케어에 참석할 수 없으며 미취학아동은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급작스런 상황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추가 정보를 공유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공립 및 카톨릭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자료들을 집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 더그포드 수상은 온타리오주가 코비드19 백신 접종 2단계로 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그포드 수상은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차 웨이브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부활절 롱위켄 동안 소매점에서 붐비는 사람들을 포함해 1년에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하루 10만 건의 백신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 힐, 오타와의 최고 의료 담당자들은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정부가 스테이앳홈 명령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드먼튼 교통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확산을 막기 위해 30개가 넘는 방역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항균 좌석을
경전철에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에드먼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 중 약 3분의 2의 새 좌석이 설치되었고 해당 좌석은 플라스틱 좌석에 항균 첨가제로 코팅되어 있어 2시간 안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99.9%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좌석은 청소 및 유지 관리도 편해서 에드먼튼 교통당국은 경전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좌석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당국 관계자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새 항균 좌석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살균 작업 등의 방역 조치를 잘 보완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중교통 내 전파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께서도 탑승 전으로 손 씻기, 물리적 거리 최대한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연령대가 예방접종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5월 1일에서 4월 19일로 앞당겼습니다. 미국은 백신 국내 생산이 가능해 빠르게 예방접종을 진행시켜왔으며 현재 약 1억 6,500만 회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4월 19일부터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동네 약국, 보건소, 예방접종소 등을 선택해 가능한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하루 평균 23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으며 예방접종이 가능한 약국 역시 17,000여 곳에서 4만 곳으로 확대 중입니다. 미국은 65세 이상 국민 중 75%가 1차 접종을, 이 중 55%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제한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선 접종 대상자와 비우선 접종 대상자를 나누어 시행되었고 현재는 예방접종 신청 시작 기간을 연령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백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최대한 효율적이게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지금까지 캐나다가 확보한 백신 수량은 1,000만 회분이 넘는다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올여름 말에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래블 버블이 4월 19일에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와 호주 국민은 서로의 국가를 자가격리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더 아던 총리는 오는 19일부터 호주인들의 무방역 방문을 허용한다며 트래블 버블은 국민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자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BBC 뉴스에 의하면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은 국경을 넘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여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버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아던 총리는 이에 대해 뉴질랜드가 호주의 사례를 자국 사례처럼 취급하여 그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한 이러한 협약은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희소식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협약이라고 말했습니다.